너희들 지금까지 본사에서 뭐뭐 했냐? 사장, 그 다음에 전략, 재무, 판매, 인사노무관리,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은 저 연구소, 그 다음에 공장으로 와서 뭐 했어? 원가, 품질, 공정, 전번에 뭐 했냐? 설비. 이제 오늘은 뭐야? 자재. 자재 진단. 이제 자재 부문을 이제 진단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너희들이 요놈아 이 앞에 어떤 여자가 예쁜 여자냐? 어? 어떤 여자가 예쁜 여자냐니까. 요놈아 그 뒤에 어떤 여자가 예쁜 여자야? 그 뒤에 아름다운 여자는 어떤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냐? 자, 답은 뭐야? 때에 따라 곳에 따라 다르다. 곳에 따라 다르다. 이제 옛날에는 어떤 여자가 아름다웠어? 아름다워야 돼. 아름답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한아름이 돼야 돼, 여자가. 한아름이 돼야 된다니까, 여자가. 한아름 몰라? 한아름. 그래서 뚱뚱해야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아나 꼽은 산모 미녀를 보면 어떠냐? 한아름 아니냐? 옛날에 우리나라 여자로서 중국의 황후가 된 사람이 누구야? 기황후라고 알죠? 이게 기황후야. 기황후. 이래야 이게 한아름이어야 이게 아름다웠어.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이제 아직도 후진국에서는 여자들이 시집 갈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결혼식의 꽃은 신부. 어머니의 도움으로 예복을 갖춰 입은 멜리사는 22살의 신부입니다. 몇 겹의 치마에 허리에 두르는 천까지 천을 신부의 몸집은 들들들들 점점 말아가지고 커집니다. 한아름이 되게 해야 이게 돌돌돌돌 만다. 이곳에서 풍만함은 신부가 갖춰야 하는 첫 번째. 풍만해야 이게 여자라. 어머니가 30여 년 전에 썼던 옷을 물려받은 멜리사. 다시 아프리카의 미남. 이렇게 배가 나와야 미남이야. 아프리카에서는 막 이게 배가 나와야 이게 미남이야. 이게 왜 그러느냐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하지. 여러분 왜 그러냐? 뭐야? 빈곤해서 그래. 그래서 풍만함의 상징이고 저 남자는 어떤 남자? 나를 잘 먹여줄 것 같은 남자. 그래서 아름다움은 내가 지금 왜 이런 얘기냐면 그러면 옛날에는 재고 관리는 어떤 게 좋았어? 재고가 많아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어쩌냐면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은 어떤 사람이 재벌이었어? 자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왜냐하면 그때는 자재가 뭐야? 부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은행 이자는 몇 프로? 10%. 원면 가격은 1년에 몇 프로 올라? 20%. 그러니까 10% 빚 얻어다가 원면 사놓으면 몇 프로가 올라? 20% 올라. 그럼 몇 프로 남냐? 10% 남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날에 방직공장이라고 하는 거는 재고를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좋은 회사였다고. 사람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뚱뚱하고 재고가 많은 여자가 이게 최고의 미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한테 이걸 잘 배워야 돼. 생각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세상이. 그러면은 그 다음은 어떠냐? 이제 이 포드 생산 방식에서는 누가 뭐니?
여러 가지 부품이며 재고라는 거는 뭐냐면은 생산 요소야. 쌓아두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 사용했다. 생산이 이것이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재고를 넉넉히 쌓아놓는 게 재고, 이게 구매 담당자의 덕목이야. 구매 담당자는 어떤 사람이 좋은 구매 담당자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재고를 잘 조달하는 사람이 최고의 구매 담당자였다. 알았지요? 그래서 여자들은 어떤 여자가 최고의 여자야?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뭐냐면은, 부잣집 맏며느리 같다는 사람은 오동통하니 이렇게 해야지 날씨려면 안 돼. 날씨면 안 됐어. 그런데 이제 이게 MRP 구조죠.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뭐가 나왔느냐? 재고라는 건 뭐야? 암적 존재다. 그래가지고 재고를 제로화하는 것이 이제 유행이 됐다. 그래서 그들은 공장을 개편해 조립 라인과 부품 생산 라인이 같은 이게 너희들의 포드 생산 방식하고는 전혀 부품을 필요한 양만큼만 만들어 조립 라인에 투입하는 방식이었다. 일본인들은 그것을 Just in Time, JIT라고 불렀다. 그래서 어제는 이 모델들은 여기 이 여자 한번 봐봐라. 이게 뭐냐? 완전히 가시 같지 않아? 살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가시같이 이렇게 돼야 최고의 비녀. 가시 같은 비녀. 그런데 이제 이런 여자들의 문제가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파서 쓰러지고 뭐고 생겨가지고 2006년 마드리드와 밀라노에서 통과된 마른 모델 금지법이라는 건 뭐냐? 이런 여자들은 이제 모델로 안 쓰는 거야. 이게 마담 이거는 나뭇가지지 이게 무슨 사람이냐? 이게 이제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요새 무슨 재고 기법이 이제 날아간 거야? 지트, 저스틴 타임이라고 하는 게 날아가 버렸어요. 재고에서. 그러면서 이제 요새는 어떻게 된 거냐? 이 지트 왜 그러냐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 도요타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어? 아까 필요한 만큼 이렇게 저스트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빨리빨리 넘어가자. 그런데 이제 저스틴 타임을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너희들이 이제 알겠지만 여자가 모델을 하기 위해서 살을 다 뺐지 않냐. 그런 여자들 그냥 그 다음 날로 죽는 거야. 이게 암 걸린 여자는 어때야 돼? 좀 몸이 좀 이렇게 살이 있어야 영양을 중간에 좀 보충을 하잖아. 근데 가시 같은 여자들은 그냥 암 걸리면 그 다음 날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스틴 타임에 뭐가 생겨요? 구멍이 생기지. 그래서 이제 JIT는 안 된다. 너희들이 이제 아는 바같이 뭐가 생겼어요? 도요타의 리콜 사태 같은 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더라.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이제 이런 여자가 미녀다 이거죠. 어떤 여자가 미녀야? 붙을 때는 붙고 떨어질 때는 떨어진 여자. 알겠지? 재고가. 이게 이제 재고가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는 여자. 그렇죠? 이거를 이제 요새 이걸 뭐라고 하냐면 DDMRP라고 그래. 요새 지금 내가 DDMRP 이렇게 설명하고 다니면서 하는 소리야. 자, 옛날에는 어떻다고? 풍만한 여자가 미녀. 그 다음에는 가시 같은 여자가 미녀. 그러다가 이제는 붙을 때는 붙고 떨어질 때는 떨어진 여자가 미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세월이 바뀌었다. 그래서 재고 관리, 재고라는 거는 옛날에는 뭐였어? 풍만함의 상징, 부의 상징. 그러다가 나중에는 재고는 뭐야? 암적 존재. 재고는 있으면 안 된다 하다가 이제는 적절한 재고를 가지고 그 재고를 어떻게 잘 배분하느냐의 문제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연엄아, 왜 여자가 가슴은 크고 허리는 가늘고 힙은 커야 미녀냐? 응? 그래, 그래야 애를 하는 거 아니야? 애를. 골반이 커야 마담 애가 안착이 잘 되고 유방이 커야 젖을 잘 먹이고 허리가 가늘어야 애가 안 죽는다고 그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생산성의 상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아까 오전에 얘기했지만 요새를 무슨 시대라고 한다고? 대마 필사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대마 필사의 시대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뭐가 생겨났다고? 뉴 노말. 알겠지? 이게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노말이라는 게 뭐냐? 정상적이라고 하는 게.
요놈아, 정상적이라는 게 뭐냐?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니까. 때에 따라 곳에 따라 다르다니까. 그렇지 않냐? 옛날에 노말하고 지금 노말이 다르잖아. 이 노말하는 것도 변하니까.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어떤 기업 같은 걸 진단할 때 옛날 노말, 올드 노말로 진단하면 안 돼. 뭘로 해야 돼? 뉴 노말로 진단을 해야 된다고. 뉴 노말로 진단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애플의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플은 뭐를 안 한다고 그랬어? 연구 개발을 안 해. 그 대신에 뭘로 다 커버한다고? 맞으면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부품을 사들인다고 그랬지.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거기에?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필요하죠. SCM이. 그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 팀 쿡. 팀 쿡이 무슨 과 출신이라고 그랬어? 산업공학과 출신이라고 그랬죠. 요놈이 바로 산업공학과 출신이라고, 팀 쿡이. 근데 요새 팀 쿡이 맡은 뒤로 어떠냐? 회사가 그냥 하늘로 그냥 치일 솟고 있죠. 삼성전자 땅으로 꼭 완전히 갈라지는데, 이제 왜 갈라진다고 생각하냐? 이게 이제, 자, 요놈아, 요놈아, 연구개발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래, 그거는 그런데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다면 그걸 또 딴 말로 바꾸면 대박 아니면 쪽박으로 간다. 근데 쪽박 갈 확률이 얼마냐? 99%고 대박으로 갈 확률은 1%야. 이게 로또하고 비슷하다고. 로또하고 비슷하다고. 그런데 미국에서 왜 연구개발을 안 한다고? 미국에서 왜 안 하냐? 왜, 여러분, 저짝에 하품하지 말고. 왜 미국에서 연구개발 안 한다고? 아니야. 그놈들은 도박꾼들이야, 다. 너 월스트리트가 다 도박꾼들의 노름이고, 그 다 노름꾼들인데.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번창하는 게 뭐야? 전부 카지노 이건데, 걔네들이 도박꾼이지, 걔네들은. 도박꾼인데 왜 안 하냐는 거야. 미국에는 뭐가 없다고? 공학 박사가 없어. 미국에는 공학 박사가 없어요. 왜 없냐? 아니야. 공학 박사를 하면 연봉이 초봉이 얼마라고 그랬어? 5만 불. 5만 불. 그런데 MBA를 하면 얼마라고? 12만 불이야. MBA는 몇 년이면 되냐? 2년. 공학 박사는 5년. 근데 2년이면은 12만 불을 버는데 5년 해가지고 5만 불 버는 놈이, 그놈이 머리 되게 나쁜 놈이지. 그렇지 않냐? 그잖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를 안 해? 공학 박사를 안 해. 공학 박사 하는 놈은 머리 되게 나쁜 놈이야. 그래서 누가 공학 박사를 한다고 미국에서? 한국, 중국, 인도 애들이 해. 이놈들이 70%야. 이게 미국의 MIT의 공학 박사의 70%가 한국, 일본은 빼고 한국, 중국, 인도야. 그 다음에 나머지 30%는 미국인 애들인데, 걔네들은 뭐 하냐? 공학 박사 하고 난 다음에 MBA를 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 월가로 가가지고 펀드 매니저라는 게 좋은 말로 하면 뭐냐? 펀드 매니저. 한국말로 번역하면 노름판에서 고리 뜯는 놈 아니야. 고리 뜯는 놈 아니야. 너희들이 오늘 한번 지금 인터넷에 뒤져봐. 사이먼스하고 뒤져봐. MIT의 수학 박사 하는 놈. 그 놈이 연봉을 얼마를 받았냐면은 3조 5천억. 뭔 놈이야? 수학 노름꾼이야. 그놈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명예 회장인데, 옛날에 뭐라고? 아니 사이먼스. 뭐라고 나오냐? 사이먼스 찾아봐. 제임스 사이먼스라고 아마 찾아보면 나올 거야. 빨리 찾아 이놈아. 뭐라고 있어? 나오냐? 얼마 받았다고 나오냐?
근데 그놈이 연봉을 3조 5천억 받은 적이 있다니까. 그게 노름꾼 중에 최고의 노름꾼이야. 근데 걔네 회사는 문과 애들을 하나도 안 뽑아. 전부 공학 박사만 한 200명 뽑아가지고 그냥 뭐 걔네가 25년 동안 올린 수익률이 몇 프로냐? 38%야. 평균 연 수익률이 38%야. 응? 근데 그 회사가 유일하게 외환위기 때 적자가 안 날 회사로. 아니 어쨌든 이번에 우리 이제 요새 수학 뭐 있었지 이번에 세계 거기에 한국에 초청해 온 놈이야. 근데 내가 그래서 그렇지 거기 그러냐 안 나오냐? 나오지? 이번에 왔던 여기 한국에 왔었어. 제임스 사이먼스라고 하는 친구가 왔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미국에는 뭐가 없다고? 공학 박사가 없어. 그러니까 연구하면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나올 게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연구하래. 그 대신에 얘네들은 뭐 한다고? 디자인. 이게 좋은 부품 사다가 깨끗하게 디자인해서 팔아먹는 거야. 이게 이제 내가 지금 오늘 얘기하려는 게 얘네가 이제 가장 잘하는 게 뭐라고? 이게 이제 이걸 뭐라고 그래? 영어로 하면 글로벌 아웃소싱.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부품을 사들인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재 관리가 애플을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올려놨던 게 한 서너 가지 되지만 첫째는 뭐야? SCM,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또 하나는 디자인. 하나는 이제 융복합이라고 하는 거, 컨버전스. 이 세 개가 이게 좀 미안한 얘기죠. 삼성전자가 열심히 연구 개발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본 부품 34%, 독일 17%, 한국 13%, 미국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래서 얘네가 제일 잘하는 게 뭐야? SCM,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이제 글로벌 아웃소싱 이게 이제 최고의 그거지. 이게 이제 얘네들의 선택이다. 애플의 승리다 이렇게 해놨죠. 애플 이건 내가 보여준 적 있냐? 잠깐만. 너희들이 이제 이런 거를 봐두는 게 좋으니까.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은 창조 경제의 대표적인 모델 사례로 꼽힙니다. An iPod, a phone, and an internet communicator. An iPod. 아이폰의 핵심은 세 가지 다른 제품을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융합, 컨버전스. 이게 이제 창조 경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융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터넷 있냐 없냐? 있죠. 컴퓨터 있냐 없냐? 있죠. 전화기 있냐 없냐? 있죠. 근데 세 개를 합친 아이폰은 있냐 없냐? 없죠. 알겠죠? 이게 이제 창조 경제의 산물이고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다고? SCM. 세계에서 가장 좋은 부품을 사들이는 SCM이 있고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죽으면서 자기 후계자로 누구를 갖다 놨어요? SCM 전문가를 갖다 놨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맨날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맨날 바뀌니까 너희들이 나보고 저 사람은 왜 맨날 저렇게 바뀌냐 그러는데 너희들 중에 다는 아니고 한두 명은 뭐를 전공해도 좋다고? 자재관리. 이제 이거를 전공하는 것도 인생을 건지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갈수록 이제 뭐가 포인트가 되냐면은 너희들이 이런 것 정도는 알지 않니? 너희들이 인건비라는 게 전체 매출액의 몇 프로 정도 차지해? 10%. 그러니까 말하면은 원가 절감을 5% 하려면 인건비를 얼마로 줄여야 돼? 50%를 줄여야 되지 않냐? 비중이 10%밖에 안 되니까. 그럼 반으로 줄여야 전체 매출액의 5%를 줄이지. 그런데 구매 비용은 어때요? 전체 매출의 한 70%가 구매 비용이니까 그중에서 몇 프로만 줄이면 한 10%만 줄이면은 7%가 주는 거잖아. 그래서 뭐가 제일 원가 절감에는 최고다?
자재 관리를 잘하는 게 가장 최고다. 너희들 컴퓨터도 어떠냐? 어디서 사냐에 따라서 10% 5%는 싸게 사는 방법이 있잖아. 아니 컴퓨터 이거 얼마 줬냐? 130만 원. 근데 잘 사면은 120만 원도 살 수 있잖아. 잘못 사면 150만 원도 주잖아. 그래서 이 구매에 원가 절감에 뭐가 있다고? 포인트가 다 놓여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자재 관리를 가르치는 학과나 대학이 있냐? 없어요. 없어요. 어디 있냐? 산업과학에서 어느 새끼가 가르치든. 그거는 물류지 자재 관리가 아니지. 그냥 모르겠어. 요새는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근데 물류는 기본적으로는 뭐야? 수송이야, 수송. 수송이지 구매라든지 이런 건 너네 구매 배우냐 거기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수송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 글로벌 아웃소싱이 굉장히 중요해. 어디가 제일 싼 게 있더라 이거. 그렇잖아. 너희들도 여기서 컴퓨터 사는 게 말하면 세운상가 가서 사는 게 싸냐, 용산에 가서 사는 게 싸냐, 아니면 인터넷에서 사는 게 나냐. 이게 다 다르잖아. 이게 그거는 물류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그냥 그 일부고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글로벌 뭐 하는 거? 아웃소싱. 요놈아, 너 마누라 잘 얻으면 그 마누라는 뭐에 전문가일 것 같냐? 해외 직구. 해외 직구. 요새 지금 여자애들 해외 직구하는 게 굿이잖아.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해외 직구 이번에 해본 사람? 예, 블랙 먼데이에. 여기 남자애들도 있잖아. 이 직구족들. 여자는 너도 뭐 하냐? 남자애들도 직구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저것들이 저렇게 생겼어도 엄마가 되면은 다 직구를 해. 왜? 우리 새끼 먹이는 거, 우리 새끼 입히는 거는 국산으로 하고 싶지 않다는 그 여자들의 발언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자들이 제일 많이 직구 오는 게 뭐냐? 일본산 기저귀. 이제 우리나라 기저귀에 비해서 일본산 기저귀가 훨씬 값도 싸고 질이 높아요. 일본산 기저귀가. 그런데 애 피부를 망가뜨리지 않냐. 국산을 쓰면은 국산을 하면 애들 그 연한 피부가 소변 누구 하면은 이 기저귀에서 뭐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애들 그 맞으면 물집 나고 그러잖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게 안전성 문제 때문에 한 번 쓰는 게 아니고 이놈아. 이게 이제 그 기저귀를 아마 기저귀라든지 또는 애들 유아용 비누, 애들 이렇게 이제 목욕시키는 비누 이런 거 몇 푼 안 가는데 그것 때문에 말하면 어린애 다치고 싶지 않잖아. 그래서 이제 그 엄마 이게 저 여자애들은 저것들은 약한데 뭐가 강해? 엄마는 강하지. 그래서 이제 엄마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팍 직구로 가고 이제 여자들이 정보가 교환돼 가지고 그렇지. 어쨌든 그건 관두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됐다고? 삼성전자 주가는 바닥으로 가고 애플 주가는 튀고 요새 몇 개월 동안 이제 이런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이게 이 애플이 어느 정도냐 하면 이게 참 이게 말아먹을 놈의 거야. 지금 애플의 주가가 그 시가총액이 7천억 달러야. 근데 우리나라 코스닥 전체의 5.5배야. 애플 하나 팔면 우리나라 기업 몇 개를 산다고? 코스닥 5번 반을 산다. 이게 우리나라 회사라는 게 이게 애플에 비하면 애들 장난감이지. 그잖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해? 이놈이 지금. 삼성전자는 애플에 비하면은 애플 하나 팔면은 삼성전자 한 3번쯤 사지. 4번 사지. 4번 요새. 4번 사지. 삼성전자는 그 애플에 비하면 그 변소야. 변소라고. 응? 이제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라는 게 내가 이렇게 보면은 참 한심스러운 게 뭐 우리나라 어쩌고저쩌고 하고 강의하고 돌아다니는 놈들 있잖아. 근데 사실은 내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오늘이라도 한번 뭐를 보냐면 그 영국 같은 데서 나오는 에코노미지라는 그런 잡지 같은 게 있어요. 그 맞아 미국의 뭐 이제 경제 잡지 같은 걸 보면은 환율이 나와.
이게 말하면 달러 대 엔화는 얼마, 달러 대 유엔화는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 그 환율이 나오는 나라가 35개야. 에코노미스트에 나오는. 근데 거기에 한국이 없어. 한국은 몇 등이라고? 36등이야, 36등. 왜 안 나오니까? 35개 안 나오니까. 잘하면 30. 외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은 36등 나라라고. 그게 막 우리는 그냥 굉장히 대단한 걸 생각해도 이런 거는 게임이 안 되지. 그 말하면 우리나라 모든 코스닥 회사를 다 합쳐도 그놈의 5.5배니까 애플 하나가. 애플 회사 하나가. 애플 회사 하나가.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매출은 삼성전자에 비해서 매출 20% 적어요. 얘네가 애플이. 순이익은 20% 많아. 또 차이 나겠냐? 15조. 그게 뭔 차이겠냐? 연구개발비 15조 나는 그것 그냥 남는 거야. 이게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안 하고 좋은 제품만 만들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최고야. 그렇잖아, 그거 낭비잖아, 낭비잖아. 아니, 이제 그건 다 관두고. 그래서 뉴 노멀이 뭐가 됐다고? 글로벌 뭐가 됐어요? 로지스틱스. 글로벌 로지스틱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애플이 이제 그 시범을 보였는데 SCM 전문가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 총수. 팀국같이 총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희들이 좀 미안한 얘기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SCM 전문가라는 게 아무 쓸모가 없어. 우리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그 예를 들어주면 삼성전자에 임원이 몇 명인가 봐봐라. 빨리 삼성전자에 지금 임원이 한 2,000명 된다고. 아니야, 삼성전자에만. 얼마냐? 1,100명이냐? 1,100명인데 그중에 SCM 담당 임원이 몇 명이냐? 1명이야. 1명. 그러니까 전자 같은 데서도 SCM을 한다고 그러는데 S 담당 임원이 딱 1명이야. 그러면 몇 분질이야? 1,100분질이지. 1,100분질이지. SCM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디? 포항제철 같은 데는 SCM보다는 이제 물류가 굉장히 중요하지. 말하면 그 포항제철은 게 철광 같은 게 막 날르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냐. 근데 거기 임원이 빵명이야. 임원 하나도 없어. 부장놈이 최고 높은 놈이 물류부장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요놈아 그렇다는 걸 뭘 의미하냐? 무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알겠죠? 이게 중요한데 지금 별로 중요하지 여기지 않아. 그러면 곧 중요하게 여기게 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이 산업공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저 삼성전자의 임원 1,100명 중에 한 700명 정도는 아마 그 R&D 쪽에 있을 거야. 그 임원들이. 이제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SCM은 몇 명이라고? 1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곧 뭐를 알게 돼요? 너무 R&D 쪽에 이렇게 치우치는 게 이제 애플이 R&D 않고도 승승장구하는 놈이 막 있고 순전히 뭐냐면 글로벌 아웃소싱을 이렇게 하니까 그걸 이제 알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도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 글로벌 아웃소싱. 그게 이제 뭐가 된다고? 뉴 노멀이 될 거라는 거야. 알겠죠? 뉴 노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진단을 한다면은 자재관리 진단 쪽에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게 이제 같은 컨설턴트들에도 무슨 컨설턴트? 말하자면 자재관리 컨설턴트 또는 SCM 컨설턴트 이런 것이 왜 중요해지겠냐? 뉴노멀이 아니고 왜? 중국 때문에.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땅 넓이가 몇 배 넘냐? 100배. 그러니까 물건을 보급하는 것도 수집하는 것도 어때? 엄청난 그게 말하자면 물류 비용이 들 거 아니야. 우리나라보다 100배 넓으니까.
100배 넓으니까. 이게 이제 너희들이 중국에 가면은 노말하고 우리 노말하고 달라. 중국 애들은 우리나라보다 땅 넓이가 100배 넓으니까 걔네들의 사고는 몇 배 넓겠냐? 10배. 왜냐하면은 이쪽으로 10배, 이쪽으로 10배 해야 이제 100배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놈들하고 중국 애들하고 얘기. 우리는 분당 정도는 가깝다고 하냐, 멀다고 생각하냐? 가깝다고 생각해요. 대전은 어떻게 생각하냐? 멀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20km는 가깝다고 생각하고 200km는 되면 멀다고 생각해. 중국 애들은 200km는 가깝다고 생각하고 2000km나 돼야 멀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걔네들 보고 북경하고 천진이 얼마나 떨어졌냐? 붙어 있다고 그래. 붙어 있는 놈이 160km야.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생각이 달라. 걔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렇게 뭘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전국적으로 유통망을 갖는다는 게 되냐 안 되냐? 이건 100% 안 돼. 그러니까 뭐 강수성 또는 뭐 북경 이런 데 이렇게 보급을 하는 거지 전국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건 이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서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중국 같은 데도 뭐가 생길 거야? SCM 전문가를 한국 같은 데서 뭐를 초청해? 컨설턴트를 초청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연엄아, 인도는 우리나라보다 땅 넓이가 몇 배 많냐? 공부 좀 해라. 이것들이 너희들이 국제 감각이라고 그러지? 국제 감각을 알려면은 국제 감각. 너희들이 이제 국제 감각이라고 그런다고. 이 국제 감각을 아는 데는 세 가지에다가 네 번째를 알으면은 국제 감각이 있다 그래. 첫째 뭘 알아야 돼? 땅 넓이. 이게 국토. 국토의 넓이.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몇 배? 100배. 그러면은 이제 자 다시 질문하자.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볼 게 몇 배 많을까? 100배. 100배. 알겠어요? 우리나라보다 몇 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광산물이 몇 배 많을까? 100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인구.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몇 배? 30배. 이건 100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세 번째가 뭐야? 1인당 GDP. 이게 중요해. 1인당. 1인당 GDP. 우리나라 얼마? 25,000불. 25,000불. 중국은 얼마? 7,000불. 7,000불. 중국은 7,000불. 우리가 얼마? 얘네들이 7,000달러. 7,000달러. 그러면 이제 이걸 곱하면 뭐가 나오냐, 여기서? 이게 이제 중국이 얼마? 10조. 이름 곱하면은 이제 14에다 이렇게 곱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 10조.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자, 중국 사람은 우리나라보다 쌀을 몇 배 먹을까? 30배. 인구가 30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배율로 너희들이 해야 돼. 그런데 자, 그러면 중국의 국방 예산은 우리나라의 몇 배일까? 국방 예산. 이거는 뭐에 비례할까? GDP에 비례하겠지. 어? GDP. 그럼 30배가 아니지. GDP는 우리나라가 GDP가 얼마냐? 1조 아까 얼마라고 했어? 1조 2,500억이지. 왜냐면 5,000불 곱하기 맞으면 뭐야? 그 25,000이니까. 그러면 한 7배. 7배. 알았냐? 그래서 너희들이 국제 감각은 대충 이렇게. 그러니까 자, 다시. 우리나라에서 조용필이가 이번에 음반 히트 쳤는데 10만 매가 팔렸다. 중국에서는 얼마 팔릴까? 300만. 말하면 인구에 비례하니까.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때려잡을 수가 있어. 그런데 자, 미국은 우리나라의 땅 넓이의 몇 배? 100배. 중국은 몇 배? 100배. 카나다는 몇 배? 100배. 러시아는 몇 배?
170배. 인도는 몇 배? 33배. 그래서 인도를 갖다가 인도는 중국은 인도의 땅 넓이의 몇 배? 3배. 딱 3배야. 자, EU. 유럽 연합은 우리나라의 땅 넓이의 몇 배? 40배. 그러니까 EU를 다 보태도 미국의 2.5분의 1밖에 안 돼. 알았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누구하고 뭔 얘기를 할 때 컨설턴트들은 이렇게 머릿속으로 막 굴려야 돼. 알았니?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좋은 나라? 인구는 얼마? 5천만. 딱 떨어져요. 그 다음에 국토의 넓이는 얼마? 10만 평방킬로미터. 너무 좋지 않냐? 그러니까 중국하고 카나다하고 미국은 국토 넓이가 얼마? 약 1000만 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10만으로 나누니까 100배지. 알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거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나는 이제 한국이 최고의 컨설턴트 아니냐. 이게 컨설팅을 하려면 이런 거를 대충은 뭐 해야 돼?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뭔 얘기 나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러시아가 몇 배? 170배.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라니까. 딱 떨어져. 10만 평방킬로미터도.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의 땅 넓이의 몇 배? 4배. 근데 어떤 새끼가 꼭 3.7배라고 빡빡 우기는 놈이 있어. 잘난 척하는 놈이 있어. 그냥 뭐라고 알면 돼? 4배.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우리보다 스케일이 몇 배 커? 2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양쪽으로 4배니까 2배. 중국은 우리보다 몇 배 크다고? 10배. 10배. 이쪽으로 10배. 그래야 100배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우리 이제 중국 애들 이렇게 뭔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중국 애들은 춘지에 구정 때 며칠 논다고? 평균 14일 놀아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저쪽에 갔다 오는데 가는데 일주일 걸리고 오는데 일주일 걸리는 게 14일은 놀아야 걔네들이 한 번 집에 갔다 온다고. 이게 말하면 교통도 이렇게 고속철이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는 이제 춘절 휴가를 20일 주는 데가 있어. 그래야 가서 한 일주일 놀고 오지. 이게 일주일 가는데 일주일 걸리고 오는데 일주일 걸리고 지집 가서 일주일 놀다 오고. 그래서 우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본 게 걔네들의 노말은 우리의 노말하고 달라. 알겠죠? 그 노말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국하고 우리가 전혀 다르다. 너희들 이제 오늘 가서 숙제는 그냥 이거는 너희들이 해만 보라고. 알겠죠? 이제 자 어느 나라? 미국, 중국, 인도, 한국, 일본 5개 나라의 국토 넓이, GNP, GDP가 우리나라의 몇 배인지를 외워올 것. 알았죠? 시험 문제 혹시 나올지도 몰라. 알았죠? 국가는 다 아는 국가잖아. 미국, 일본, 중국,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유럽연합 전체, EU 전체. 그래갖고 걔네들의 GDP가 얼마고 뭐는 얼마고 그래야 이제 그걸 알면 너희들이 대충 그 나라 이 사정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야 뭐가 된다고? 글로벌 로지스틱스가 된단 말이야. 로지스틱스가. 그러니까 유럽은 땅 넓이는 미국의 몇 배? 2.5분의 1, 40%밖에 안 돼. 걔네 40만 평방킬로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런 그 컨설팅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이런 거는 어느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어야 돼. 내가 그런 건 아주 도사지 않냐. 이렇게 다 외우고 이렇게 하고. 이게 이런 걸 너희들이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옛날에는 무슨 법칙을 배웠어? 파레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무슨 법칙이 나온다고? 롱테일. 롱테일 법칙이라는 게 뭐야? 왜 이제 이게 롱테일 법칙이라는 게 이제 나오냐 하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농테일 법칙이라는 게 왜 나오냐 하면은 농테일 법칙은 어느 회사 우리 저 서울 시내 어느 곳에 가면은 농테일 법칙이 성립하는 데가 어디에 있냐? 그래, 이태원. 요놈이 생긴 것보다는 훨씬 머리가 샤프해요. 어디? 이태원. 이태원에 가면 어떤 애들? 키가 뭐 한 190이나 2m 되는 애들은 옷 사러 글로 가야 되잖아. 이태원으로 가야 되잖아. 그런데 요 그 곁에 있는 녀석아 왜 농테일 법칙에 요새 각광을 받냐? 아니야. 요새 이제 뭐 나온 거야? 해외 직구가 나오면서 롱테일 전략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냐 오프라인에 이렇게 진열을 해놓지 않냐. 진열을 해놓는데 1년에 한 벌도 안 팔리는 거 진열을 할 수가 있냐 없냐? 없죠. 그렇잖아. 1년에 한 벌도 안 팔리는 거 진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파레토 법칙이지. 이게 손님들이 왔을 때 80%의 고객이 살 수 있는 것만 진열해 놓는단 말이야. 이게 파레토 법칙이야. 근데 지금은 뭘로 하냐? 사이버로 구매를 한단 말이야. 이게 쟁여놓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자면 그 아마존이라고 하는 뭐가 있지? 그 도서 이렇게 책 사는 데가 있잖아. 걔네들이 옛날에는 이제 너희들이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돼 있냐? 잘 팔리는 책은 앞에다 갖다 놓고 안 팔리는 책은 저 뒤에다 박아 놓고 아예 안 팔리는 책은 갖다 놓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안 팔리는 놈은 절대로 팔릴 수가 없어. 왜? 사람이 보아야 살 텐데 살 수가 없잖아. 그런데 이제 너희들 알겠지만 그렇게 귀한 책은 어때요? 좀 넉넉히 이윤을 남겨도 사냐 안 사냐? 살려면 사잖아. 살려면 사잖아. 그래가지고 아마존에서 말하면 그 잘 안 팔리는 책들을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옛날에는 요쪽 애들이 수익원이었는데 요새는 요쪽 애들이 수익원이 되더라. 비싸게 팔아도 오니까. 이게 이제 백화점 같은 데도 진열하는 데는 오프라인으로 진열하는 데는 어때요? 이게 그 선반이 적으니까 잘 놔야 되겠지만 인터넷으로 하는 거는 이렇게 꼭 선반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말하면 그러니까 2m짜리 내가 이제 키가 2m짜리야. 그러면 옷을 어때? 여기밖에 없어. 그런데 이놈들이 뭐 100만 원을 받는다 해도 내가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넉넉히 이윤을 남길 수. 그래서 이쪽에서는 박리담회로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약간은 폭리를 해도 되더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윤 창출은 이 테일 쪽에서 나오더라.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농테일 법칙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제 사이버 구매라고 하는 거, 이게 글로벌 아웃소싱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되면서 이게 됐다. 이제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농테일 법칙이라는 게 요새 이제 구매 관리에 나온다. 그래서 이제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이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래서 공장의 이제 재고 자산 관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 되고 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라고? 재고 관리야. 왜냐하면 아까 뭐가 없어? 전문가가 없어, 우리나라에. 그리고 어느 대학 재고 관리를 가르치는 대학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없어.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알겠지만 옛날에는 뭐였어? 넘버원이라면 요새는 뭘로 해야 된다고? 올리원. 알았어? 올리원. 올리원. 올리원은 이렇게 표시하죠? 올리원. 이게 아니고 이거. 올리원. 올리원. 자, 그것을 누가 말씀하셨다고? 부처님이 뭐라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그랬잖아. 너 홀로 존재해라. 존재해라. 그러니까 이제 생산 관리나 뭐 품질 관리하는 애들은 많아요. 근데 자재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너희들 보면은 왜 이제 요새도 잘 알겠지만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제일 많이 찾는 그 공연장이 어느 공연장이냐? 너희들 란타라고 아냐? 란타. 그 란타 애들이 1년에 150억 정도 흑자를 낸단다. 지금 옛날에 여기다 졌다가 제주도에 짓고 뭐 여러 군데 졌잖아. 그 난타가 졌잖아. 그런 식으로
이거 뭐 이 칼도마 두드리는 게 뭐 별거 아니잖아. 그래도 별거지 않아. 왜?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 세계에 하나가. 이게 올리원이니까. 올리원이니까. 그래서 이제 너희들도 이렇게 진단 같은 걸 할 때 남들 다 하는 뭐 재무관리 진단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자재관리 진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잘해두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자재관리의 중요성은 구매비 1 줄이려고 하면은 여기서 보면 종업원 수를 줄여야 된다고? 약 6.7%. 이게 1000명의 종업원 중에 몇 명을 잘라야 된다고? 67명을 잘라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거잖아. 근데 구매비 1% 줄이는 거는 너무 쉽지. 그잖아. 그거 뭐 너희들 컴퓨터 100만 원짜리 99만 원에 사는 거는 별거 아니잖아. 뭐면 돼요? 현찰 가지고 사면 더 싸고 뭐 맞으면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구매 쪽에서 원가 절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자, 내가 어느 이제 회사를 가가지고 말하면 그 사장하고 이렇게 면담하는 장면을 이렇게 연출하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가서 이제 유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사장님, 요새 자금 사정이 어려우시죠? 그러면 사장이 뭐라고 대답하겠냐? 뭐 항상 어렵죠. 그런데 포항제철 같은 데서는 외상을 안 주지요. 그렇게 이제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저희 회사는 너무 신용이 좋아가지고 데서도 그 외상을 줍니다. 그런데 기간이 할 때 이제 신용이 좋으면 어음 기간을 몇 개월, 6개월로 받고, 그런데 이제 어떤 데는 얼마 받아 3개월 받고 하는데 포항제철 같은 데는 외상으로 주기는 주는데 1개월밖에 어음을 못 받는다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뭐라고 묻냐면은 그런데 사장님, 이제 포항제철에 오는 철판을 현찰 박치기, 이제 현찰 박치기라고 하잖아요. 현금을 주고 사면은 얼마나 싸게 삽니까? 아무래도 현찰 박치기 하면 5%는 싸지요. 자, 바꿔서 돌리자. 이렇게. 리와인드 하면은 이자를 지금 몇 프로 물었다는 꼴이야? 한 달에? 5% 물은 거 아니야. 현찰로 샀으면은 5% 싸게 산다니까.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 몇 프로를 문 거야? 60%. 그잖아. 월 5%니까. 60%. 근데 요새 은행 이자가 몇 프로냐? 한 3, 4%잖아. 응? 뭐라고? 몇 프로? 그거는 네가 예금을 떼고 회사에서 빌려올 때, 회사에서는 이제 돈 빌려다가 이제 해야 되니까 한 3, 4% 되지. 그러면 회사에서 은행에 가서 잘 얘기해가지고 돈을 빌려다가 현찰 박치기를 하면은 몇 프로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야? 연 60%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구매본부장은 그냥 우선 먹기는 뭐가 꽃감이 달다고 아주 외상으로 그냥 무조건 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살 때 현찰 구매나 말하자면 어음 구매나 가격이 같을 때는 뭘로 사야 돼? 어음으로 사지만 현찰로 사면은 1%만 싸도 현찰로 사야지. 그렇죠? 1% 싸면은 연간으로 따지면 12% 싼 꼴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뭔 생각을 하냐면은 그 이자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를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 구매본부장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컨설팅을 나가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다 정리해가지고 사장에 브리핑을 하면 돼.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비싸게 산다고 연간 12% 비싸게 삽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뭐를 시험을 봐야 되냐면 CPM이라는 걸 봐야 돼. CPM.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공인으로 보면은 CPSM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Certified Professional in Supply Management. 이게 이제 너희들이 얘기하는 SCM 그 국제 자격이야. 국제 자격.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연엄아, 너는 겨울방학 동안 뭐 할 거냐?
무슨 교육? 그럼 나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서 뭘 하라고? 한국에서는 라이센스를 받는 게 좋아. 정 안 되면 아까 뭐라도 부동산 중개사라도 이 국가 자격을 받는 게 좋아. 라이센스를 받아두는 게. 그게 이제 나중에 몇십 년 후에라도 써먹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맞으면 이거 CPSM이라든지 CPM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이 CPM은 어디 애들이 다 받냐면은 저기 백화점에서 이렇게 하는 애들. 걔네들은 백화점이랑 구매해서 이렇게 파는 거지 않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하는 애냐면 요놈아 여자 직업 중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요새 뭐가 나와 있냐? 아니 컨설턴트 네가 무슨 컨설턴트를 해? 어때 저게 저 좋은 게 뭐 있어 요새? 그 홈쇼핑 같은 데서 저거 하는 게 있지. 그 뭐지? 쇼 호스트. 걔네들 이제 쇼 호스트 못하면 뭘 하면 돼? 그 기획 전문가. 이게 그 뒤에서 이렇게 그 제작하는 애들. 이게 홈쇼핑 PD들. 너희들이 그거 여자들 좋아. 이게 이제 걔네들은 뭐에 대한 게 있어야 돼? 상품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이제. 이게 걔네들은 뭐로 하면 돼요? 이게 대박 날 건지 쪽박 찰 건지를 알으면 돼요. 이게 딱 봐서 이거 나와서 이거 이제 대박 나겠네. 그래가지고 대박 난 상품이 많아. 이제 내가 잘 아는 사람으로 한경이 저거 있지 않냐? 그 스팀 청소기. 그거 한번 대박 나가지고 연간 200만 대를 팔았다는 거야. 그래서 한경이 저 스팀 청소기가 안 팔렸다고. 안 팔렸는데 그냥 그 여자들 이렇게 하는데 여자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게 그거잖아. 밑에다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밑에 붙어 있고 하는 거. 근데 스팀 청소기로 쫙 밀면 그냥 깨끗하게 밀리는 거 한번 보여줘가지고 그게 200만 대가 한 방에 그냥 팔린 거야. 200만 대. 그래가지고 지금 한경이 그게 딴 게 좀 이제 근데 그렇게 히트한 게 지금 요새는 안 나오고 있지.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서 화장품도 만들고 뭐 이렇게 이제 점점점 늘려가는데 그게 그 쇼 호스트들 그 홈쇼핑 걔네들 그 대박 나는 거는 말할 수도 이게 이제 CPM이고 이 구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전번에 얘기했지만 어디서 가치공학이라는 거 있죠. 그건 누가 했다고 그래서 처음에 그 마일즈 누가 그 맞으면 지의 구매 부장했던 마일즈가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창조적 구매 관리다. 창조 마일즈의 VA 밸류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거 이제 이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요새 또 우리나라에 KPM이라는 게 있어요. 공인 구매 자재관리사 자격증 KPM 이런 것들. 이게 국가 맞으면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자 다시 너희들 보기가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이 중에 이제 한두 명 정도는 뭐 하겠다? 자재관리 컨설팅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일단 뭐를 좀 받는 게 좋아? 라이센스들. 요즘 이제 구매나 자재 관리에 대한 라이센스들을 이렇게 좀 받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방학 동안에 너희들이 방학이라는 게 학교 수업이 끝난다는 거지 딴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너희들이 왜 라이센스를 받으라고 하냐면은 요놈아 왜 라이센스를 받으라고 하냐? 그게 아니고 공부를 그냥은 안 돼. 시험을 놓고 공부하는 게 낫지. 알겠죠? 무슨 라이센스를 받겠다고 생각하면 공부가 되지 않아. 그런데 그냥 너희들이 자 자재관리 공부하자.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돼요. 그래서 저런 라이센스를 공부해 두는 게 그게 이제 되니까 이런 라이센스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재고관리 기법 같은 거는 생산관리 쪽에서 배웠죠? EOQ 같은 건 배웠지? EOQ라든지 ROP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이제 이거 기본으로 배우고 ABC 분석도 배웠죠? 배웠냐? 연호 앞에 ABC 분석이 뭐냐? 그렇죠. ABC로 나눠가지고 A급은 누가? 사장이, B급은 부장이, C급은 쫄짝. 이게 이제 파레토 법칙에서 나오는 거죠. 파레토 법칙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너희들 ERP는 배우죠? ERP. 파레토 법칙. ABC 분석 파레토 법칙.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의 G라고 하는 회사에 디키라고 하는 이 자재부장이 만든 거야. 그래서 A급, B급, C급으로 해서 수량은 5%인데 금액적으로는 70%. 수량은 25%인데 금액적으로는 25%. 70%인데 5%. 이것을 이제 A급, B급, C급 자재라고 해가지고 A급은 누가 직접 관리한다? 사장이. B급은 부장이. C급은 쫄자가. 쫄자가 말아먹어도 전체 금액적으로는 몇 프로 말아먹는 꼴이야? 5%. 그래서 70%의 책임을 사장이 진다. 이게 ABC 분석이고 이게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의 디키라고 하는 사람이 한 거다. 아까 얘기한 대로 가치, 공학, 이 V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고 요새 이제 MRP라고 하는 것도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할 건 아니고 ERP. 요새 이제 ERP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한테 이거를 좀 설명하려고 그래. 저짝에 빨간 옷 입은 녀석아. 100마력짜리 이제 비행기 엔진이 필요해. 100마력에. 그때 100마력짜리 엔진 하나가 좋냐? 50마력짜리 2개가 좋냐? 25마력짜리 4개가 좋냐? 너는 왜 웃냐? 망하려고. 답은 뭐야? 때에 따라 곳에 따라 다르다 그랬잖아. 맨날 아직도 지금 1년을 가르쳐놔도 머리가 안 돌아가냐? 경영이라는 건 뭐가 없다고? 정답이 없어. 정답이 없어. 너희들이 경영이라는 거는 따라 곳에 따라 아까 뭐라고 했어? 노말이 다르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이 프로냐? 때와 곳을 아는 사람이 프로야. 어느 때는 이게 좋고 어느 때는 이게 좋고. 알겠어? 그걸 알면 그걸 뭐라고 그래? 타이밍. 이제 타이밍을 이렇게 얼마나 잘 잡냐. 이걸 알면은 그건 이제 프로라고 그래. 아마추어는 어떤 사람이 아마추어? 때에 따라 곳에 따라 다르다고 대답하면 아마추어로서는 최고. 프로는 어느 때는 이게 좋고 어느 때는 이게 좋고 어느 때는 이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프로고. 때를 알면 프로고. 이제 이게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이거를 자 다시 설명을 하면 자 왜 갑자기 구매 관리를 할 때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이제 이런 건데 자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타이어 바퀴를 한국 타이어만 사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한국 타이어하고 금호 타이어에서 반반 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또 뭐 미쉐린이라든지 또는 뭐 일본의 또 무슨 이제 그런 회사에서 네 군데서 이거 똑같은 얘기야. 그렇죠? 어느 놈이 낫겠느냐? 이게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만에 하나 이제 시험 문제를 낸다면은 그냥 안 가르치고 이런 문제를 딱 내야 돼. 그랬을 때 이제 너희들이 그걸 알아야 돼. 우리 이 학생 어느 놈이 좋겠냐? 어느 놈은 뭐가 좋고 어느 놈은 뭐가 나쁘겠냐? 자, 현대자동차가 한국 타이어에서만 타이어를 산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쁘냐? 그런 걸 이제 유식언 말로 표현을 하면은 그러니까 자 현대자동차에서 타이어를 100만 개를 사는데 100만 개를 한 회사에서만 사면은 그 회사는 어떻게 돼? 100만 개를 팔 수가 있죠. 그러면 그 회사는 뭐라고 해? 그때를 규모의 경제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싸게 살 수가 있겠지. 100만 개를 이렇게 사니까. 그렇죠?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겨? 한국 타이어가 불이 나면은 현대자동차도 서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지. 이게 뭐는? 프라핏은 좋은데 뭐가 나빠져? 리스크가 커지지. 리스크가 커지지. 그 다음에 둘로 나누면은 규모의 경제는 좀 나빠지는데 리스크가 조금 줄지. 4개로 나누면 규모의 경제가 나빠지고 그 대신에 리스크는
그 4개 중에 4개가 다 문 닫아야 현대자동차에 영향을 미치니까 좋아지겠지. 알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은행을 거래하는데 뭐 너희들은 아직 뭐 그럴 형편은 아니지만 나 같은 사람이 은행을 거래할 때 국민은행 하나만 거래하면 국민은행에다 다 몰아주니까 내 점수가 높아지겠지. 그래서 내가 VVIP 대접을 받겠지.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딴 은행과 이게 거래가 없잖아. 그래서 한 2개 은행이나 3개 은행 쪽으로 나눠 놓으면은 뭐야? 리스크는 좀 주는데 어디에서도 VVIP 대접은 못 받을 수가 있겠지. 알겠죠?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그러면은 그 구매처를 하나로 하는 게 좋으냐, 2개로 하는 게 좋으냐, 3개로 하는 게 좋으냐, 4개로 하는 게 좋으냐는 뭘로 생각하냐면은 아까 이제 비행기 엔진을 단발로 할 거냐, 쌍발로 할 거냐, 3발 엔진으로 할 거냐, 4발 엔진으로 할 거냐. 그래서 이게 이제 100마력짜리 하나를 하면은 비용은 230원밖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 개가 100원씩이라고 하면 2배가 되면은 150원밖에 안 하고 3배를 하면 230원밖에 안 해. 아니 4배를 하면은 230원밖에 안 해. 그래서 비용으로 보면은 어느 놈이 제일 싸? 단발 엔진이 제일 싸지. 4발 엔진보다는. 그런데 안전도로 보면은 이놈이 맞으면 각 작동할 확률이 90%라면은 50마력짜리는 둘 다 죽어야 되니까 1 빼기 0.1, 0.1 곱하니까 99%고 요거는 99.999%. 그러면은 자 여객기는 어떻게 설계해야 되냐? 4발 엔진. 그게 B747이지. B747. 그 다음에 전투기는 몇 발? 한 발 아니면 2발. 그래서 한 발짜리가 F-16이고 그 다음에 2발짜리가 F-18인데 F-16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갖다 꼬라 박지. 왜냐하면 단발 엔진이니까 엔진이 작동 잘못되면 그냥 갖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F-16의 사고일지, F-16 전투기 또 추락. 받아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 그러니까 비행사들이 제일 겁내는 게 버드 스트라이크. 이게 초음속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 새떼 같은 거 만나면은 막 새떼가 엔진으로 그냥 빨려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갖다 그냥 단발 엔진은 그냥 갖다 박을 수밖에 없어. 이게 이제 단발 엔진. 그 대신에 가격은 어느 놈이 쌀까? F-16이 쌀까? F-18이 쌀까? F-16이 훨씬 싸지. 이게 육군은 뭘 원할까? 육군. F-16. 공군은 F-18. 왜? F-16은 왜, 육군은 왜 F-16을 원해? 가격이 싸야 공군에 가는 예산이 적어야 육군으로 많이 오니까. 근데 공군은 지가 죽으니까 F-18. 이제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그런 거를 그냥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회사 같은 데 갔을 때 자재 부분 같은 데 진단하러 갔을 때 뭐를 같이 생각해야 돼? 리스크. 그러니까 이런 거지. 당신네 한국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게 있냐? 없다. 그럼 어떡하라고? 구매선을 다변화해라. 근데 좀 가봤더니 막 너무 한 군데서 사. 그러면 뭐라고? 이거를 좀 줄이시오. 알았죠? 구매하고 이런 것들을 좀 줄이시오. 이런 식으로 고치할 수가 있지. 알았죠? 이게 컨설팅이라는 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때 기본을 알아야 돼. 기업은 항상 2가지 문제라고 했죠. 하나는 뭐? 맥시마이즈 뭐? 프라핏. 미니마이즈 뭐야? 리스크. 그러니까 리스크가 너무 크면은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리스크 줄이겠다고 막 너무 벌려놓으면은 뭐가? 프라핏이 낮아지고. 그래서 기업은 규모의 경제와 리스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납품 오는 것도 그래요. 내가 만도기계에 갔어요. 만도기계에 가니까 현대자동차에다만 납품을 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냐? 너네는 뭐라고? 말하자면 판매처의 다양화를 해라. 이렇게 해라. 말하자면 현대 망하면 현대자동차 망하면 이게 망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희들이 그게 있어요. 옛날에 내가 이제 인하원이라고 LG 그 연수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연수원장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교수님이 딴 기업은 강의 안 나가시고 인하원 우리만 강의를 나오시면 1년에 뭐 얼마를 확보를 해드리고 강사료를 2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뭐라 했을 거 아니야? 받았을 거 아니야? 리젝트 했을 거 아니야? 리젝트 하죠. 왜? 그 인하는 원장하고 나하고 친할 때 1, 2년은 되는데 그 사람 바뀌어가지고 딴 놈이 와가지고 왜 이 교수만 강사를 2배, 3배 주냐 하고 하면은 그게 끊어져 버리면 나머지가 다 끊어질 수 있잖아. 너무 리스키한 거지. 그 자리에서 딱 거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뭐 해야 된다고?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라는 게 뭐야? 위험 분산. 위험 분산. 이 포트폴리오 관리. 이 구매 관리에서는 특히나 이 포트폴리오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다시 얘기하면 삼성전자의 이제 어려움이 어디에서 오느냐? 삼성전자는 뭘 하냐? 전부 아웃소싱을 안 하고 인바운드 소싱을 해요. 인바운드 소싱이라는 게 뭐냐면 삼성전기라든지 그 왜 그 자회사들 있잖아. 거기서도만 사요. 근데 이제 요새는 삼성전기에서 뭘 살 때 삼성전기에서 100% 안 사. 100% 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말하면 독과점에 횡포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살 때 삼성전기, 이게 삼성그룹 내에서 50% 이상을 넘기지 않는다 이렇게 딱 돼 있어. 그리고는 이제 예를 들어서 대덕산업에서도 좀 사고 LG에서도 좀 사고 이런 식이지. 이게 약간은 이것이 이렇게 오픈으로 구매를 안 하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움에 닥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너희들이 알겠지만 연세대학교가 갈수록 고려대학한테 떨어지는 게 뭐냐? 연세대학은 뭐 한다고? 연세대학은 연세대학 출신이 아니면 교수로 쓰질 않아. 고대는 완전히 오픈돼 있어요. 이게 고대 같은데 너 뭐 이필상 교수나 뭐 장하성 교수 다 서울대 출신들이야. 이게 이제 거기는 이렇게 오픈이 돼 있는데 연대는 연대 출신 아니면은 그걸 야 뭐라고 하냐? 아니 그걸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아니 그 뭐라고 그래? 이렇게 같이 그 하는 거를 같은 것끼리 이렇게 아니 짝 그걸 뭐라고 그러지? 그 저 형제끼리 이렇게 결혼하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 아 근친상간. 이게 학문의 근친상간이 제일 연대가 가장 심하다 그래. 예, 이제 그리고 오픈이 돼. 고대는 많이 오픈돼 있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제약이 생겨가지고 이게 학문에도 이렇게 조금 오픈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어쨌든 그렇다. 그다음 이제 너희들이 이제 재고 관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JIT, Just in Time. 그걸 이제 딴 말로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간판 방식.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간판의 종류. 근데 이제 이거는 이렇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뭐야? Supply Chain, SCM.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너희들이 배우고 이제 이렇게 했었던 경영관리 기법 중에 자재관리 기법이 굉장히 많아. 자, 지금 얘기한 대로 뭐가 있었어? 아까 V, 그 다음에 ABC 분석, 그 다음에 MRP, ERP, SCM, 말하면 JIT, 이런 거 많잖아. 그래서 이쪽에 컨설팅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 컨설팅을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어느 한 분야를 잡아서 그래서 너희들이 뭐가 돼야 된다고? 너희들이 닉네임이 붙어야 돼. 여놈아, 너희 성이 뭐냐? 이시냐? 그러면 뭐라고? 네 이름이 뭐냐? ESCM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알겠어? SCMD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너는 성이 뭐냐? 박이다. 그러면 JIT 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트 박. 자 이렇게. 그래서 JIT에 대해서는 내한테 물어라. 뭐 이제 이런.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 너희들이 뭐라고? 면접 시험 잘 보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 시험 문제를 내가 내는 방법이잖아. 딱 가서 시험 문제를 이제 어떻게 냈지? 자네 산업공학과 나왔나? 대답해.
산업공학에서는 뭘 배우나? 그런데 너희들이 얘기할 때 아주 조심해야 돼. 안다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어때? 독이 될 때가 더 훨씬 많아. 그래서 누구 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불리해. 그 사람이 물으면 그때 대답하면 돼. 너 무슨 못 배웠니? 품질 경영이요, SCM 이렇게 쭉 얘기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어때요? 너 그러면 6시그마 좀 알겠군? 그래서 이제 질문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시험 문제를 내는 방법은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아는 체를 막 하라는 거. SCM에서 좀 물어주세요 하면 막 SCM에 대해서 막 아는 체를 해. 그러면 이제 물어봐. 그러면서 이제 네가 좀 잘 알면 그때 이제 그 면접관이 뭐라고 그래? 자네 그 SCM은 자네네 학교에서 누가 가르치나?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정인재 교수님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처음부터 누가 이런 얘기하는 건 그러면 이제 혼나려고 작정을 한 거야. 알았냐? SCM 이제 물류. 이제 너희들이 물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는 거는 이제 대충 너 SCM에서 배웠다며. 물류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 망할 놈의 새끼. 물류는 기본적으로는 판매 물류, 그 다음에 생산 물류, 그 다음에 조달 물류. 요 세 가지가 있지. 세 가지가 있지. 그런데 이제 어느 물류가 제일 중요하냐, 요놈아? 망할 놈의 새끼. 답은 뭐라 그랬어? 때에 따라 곳에 따라 다르다 그랬잖아. 자, 다시. 칠성사이다의 물류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 판매 물류. 사이다를 전국에다 그렇게 네트워크에 팔아. 화장품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 어떤 물류가? 판매 물류. 화장품은 전국에다가 이렇게 몇 개씩 갖다 배달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조선업은 무슨 물류가 중요할까? 생산 물류. 그거는 그 자체 내에서. 그 다음에 자동차는 무슨 물류가 중요할까? 자재 물류. 그건 이제 SCM이 자동차에서 써먹는 얘기야. SCM 같은 게 칠성사이다는 SCM은 아무 상관없어. 그거는 이제 맞아 뭐야 사이다를 전국에다가 다 배달하려면 병에다 넣어가지고 배달을 해야 되지 않냐. 원래 사이다는 어때요? 원료는 설탕분 요만큼만 갖다 타면은 사이다 막 이만큼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사이다는 구매가 요만큼만 하는데 사이다 속에 뭐야 들어가는 거 사카린 조금만 넣으면 그냥 이렇게 부풀리지 않나. 그러니까 그 사이다 공장은 판매 물류가 중요하지 조달 물류는 아무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조선은 판매 물류는 배 한 척씩 그냥 나가면 되는데 무슨 판매 물류가 필요하냐. 그 다음에 철판은 포철에서 가져오면 되니 그 안에서 작업을 하면서 이게 움직이는 게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조선소는 생산 물류가 중요하고 자동차는 부품 2만 개를 갖다가 자동차 한 대로 조립을 하니까 조립해 놓으면 그거 갖다 운반하는 건 별로 힘 안 들잖아. 근데 이제 이 부품 2만 5천 개를 이렇게 모으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서플라이 체인이 자동차에는 SCM이 중요하지. 자동차라든지 또 뭐 조립 산업들 그러니까 휴대폰이라든지 뭐 TV라든지 이런 거는 이것보다는 그 부품이 중요한 게 이런 거지. 이런 거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고 여기도 또 무슨 자격이 있어? 물류관리사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류관리사, 국제물류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고. 옛날에는 이놈들이 내한테 물류관리사 시험 문제 내달라고 어쩌고 오더니 요새는 잘 안 오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 마진 이런 문제들. 한우 유통 마진. 이제 로지스틱 시스템에서 이제 아까 포스코의 로지스틱 시스템, 컨테이너 물류. 이제 이게 왜 이제 이 물류라는 게 이제 중요하냐면 물류가 중요하냐면은
포항제철의 철판을 오사카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48만 9천 원이 든단다. 근데 부산에 이거를 철판을 파주까지 운반하는데 55만 8천 원이 들어요. 너희들이 이제 알겠지만 왜 미국의 미국의 제일 큰 철판 회사가 철강 회사가 뭐였냐? US 스틸이라고 기억하죠. US 스틸. 미국의 산업 도시가 이름이 뭐야? 피츠버그. 그 5대5 지방의 그 철강이 나서 이거 US 스틸이나 이런 게 있잖아. 걔네들이 왜 신일본 제철한테 망했냐? 컨테이너 물류 비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피츠버그에서 LA까지 그 철판을 운반하는 비용이 도쿄에서 LA까지 운반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야. 해상으로 가고 저쪽 육로로 오니까. 그러니까 이 물류 비용에 녹아버린 거야. UST. 지금도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땅 넓이가 몇 배 넘냐? 100배. 그러니까 요 육상 수송비가 몇 배 든다는 거야? 10배 들어간 10배. 10배 기니까. 근데 해상으로는 배는 싸단 말이야. 그러니까 맞으면 우리나라의 포항제철이나 이런 것들이 임해공업단지잖아요. 그죠? 바다에 연해 있잖아. 그런데 피츠버그는 저하고 오대주라는 게 그 미국 중심부에 있잖아. 그러니까 피츠버그에서 LA까지 운반하는 비용보다 이쪽에서 이쪽 가는 게 싼 거지. 이 물류비에서 결판 난 거야. 결판 난 거야. 미국의 US들이 망한 이유가 거기서 망한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물류에 대한 것들, SCM 경영학과, 이건 뭐 너희들이 다 배운 거니까 정인재 교수한테 잘 배웠을 걸로 믿고, 혹시 너희들이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뭐라도 좋으니까. 아무거나. 이제 일단은 너희들이 이제 회사에 가면 이제 자재관리 진단을 하려면 이렇게, 자, 여기 이제 빨리빨리 자, 보자. 제일 처음에 가서 이제 뭘 봐야 돼? 원가에서 자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계산해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사는 자재가 70%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0%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0%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70%라는 얘기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소지가 몇 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70%가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물류나 자재관리 분야에 전문가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알아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자재관리 전문가, 구매관리사 뭐 이런 게 얼마나 있냐. 근데 대개 경우 회사는 어떻게 돼 있다? 자재관리 분야는 누가 제일 많이 근무할 것 같냐? 사장님, 사돈의 팔촌들이 제일 많이 근무해. 왜냐하면은 구매부서가 제일 위험한 게 뭐야? 돈 떼먹는 거잖아. 10,000원 주고 사고 12,000원 주고 사왔다고 하고 2,000원 떼어먹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어떤 그 합리적인 것보다는 뭐에 더 치우쳐? 도둑질 안 해먹을 사람을 뽑아놓는다고. 자재관리. 그래서 우리나라 자재관리들이 다 취약한 거야. 그러니까 말하면은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 자재관리 분야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는 누가 있어? 친인척.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돈 안 떼어먹을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그게 구매 관리를 어떤 프로페셔널로 생각 안 하고 정직성, 아니스트에서 찾는단 말이야. 그래서 다 개판이야. 그래서 다 개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선분석, 면분석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쌀을 사는데 작년에는 얼마에, 톤당 얼마에 샀고, 올해는 얼마에 샀고, 이렇게 이제 쭉 하다 보면 쌀값이, 우리나라에 또 뭐가 있어요? 도매물가 지수가 있지 않냐? 그거 비교해 봤더니 도매물가는 쌀값이 떨어지는데 우리 공장에 들어오는 쌀값은 하나도 변함이 없다. 이거 뭐 한 거야? 약간 빙탕 쳐먹은 게 있지.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구매 부분에서 얼마나 빙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럴 소지가 제일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요 놈을 처음에 갖다 놓지 않냐? 한 3년 갖다 놓으면 정직하다고. 근데 4년 넘어가면 이제 요 놈이 또 삥땅을 치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한다고? 순환근무제를 해. 구매부서 같은 데는 3년 근무시킨 다음에 또 옮기고 또 3년 근무시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냐 없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도둑을 막으려다 보니까 전문가 부재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자재관리 부분에 그 말하자면은 그 취약성이 그래서 나타난다고.